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의 MSG를 팍팍 넣어드리는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스 원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렛츠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취준생들의 고민과 또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스터디 잡스 시간인데요. 저는 신세미라고 하고요. 네. 전 신세미 MC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장의사와 또 장래 지도사에 이어서 장의사 시리즈 제 3탄입니다, 여러분. 장의사 시리즈인가요? 저희가? 시리즈로 저희가 지금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장의사분 오셨었잖아요. 장래 지도사. 어머 세상에. 아이고야. 오늘 또 모르셨어요? 3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우리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마지막 산책길을 함께하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분들 모셔봤습니다. 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영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네, 긴장 좀 풀어주세요. 같이 긴장되시는 거예요? 저도 긴장해요. 저도 긴장 좀 풀어주세요. 어떡하지? 네. 오늘 마이 티처 탁구장님, 우아 그리고 애늘그네님이 신직업이라고 자파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장의사 시리즈 3탄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경조사 토크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경사 위주로 저희가 토크를 하고 그렇죠. 있죠. 오늘은 어떤 경사가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 화면 가운데에 보시면 3주년을 맞이하신 호두 호랑이님께서 호두와 호랑이가 만나신 지 3주년 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랑이와 만나신 지 3주년. 저번에 호두랑 만난 지 1주년 아니었나요? 이제 호랑이와 만난 지. 랑이. 그렇죠. 랑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쿠션 예. 아니야. 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호두 호랑이 알고 계시죠? 악플 남기려다가 지우고 있는 거 아니겠죠? 들어와 주세요. 그쵸. 들어오고 계세요. 호두랑 깍. 깍. 그래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관심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경사가 이렇게 매번 많은 것 같아요. 네. 생일도 그렇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퇴사 사연도 퇴사. 저희가 이렇게 경사로 하고 있죠. 이런 세계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축하하실 일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해. 즉석에서 지금 네. 제보해 주세요. 축하할래? 최근에 뭐 좋은 일 없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생각나시면 저희가 생각나면 시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나면 네. 잠깐 타임하고 네, 네. 말씀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축하 응원에 대한 메시지들도 알려드리고 또 참여 많이 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저희가 네, 선물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해드리고 있죠. 예, 면접 정장 쇼핑몰로 거듭나고 있는 스완제이에서 구두를 변함없이 협찬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임송아 사장님. 임성화 사장님 파이팅.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보고 계시겠죠? 보시나요?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나요? 딱 한 번 출연하시고 자취를 감추셔갖고 그러시죠. 어디 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선물 어떤 게 있죠? 네, 이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서 이제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이제 발포정 발효식초 다이어트 이제 밀키트를 같이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 함께 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신 적 있나요? 요즘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식단 관리를. 운동만. 거짓말인가요? 이제 뭐 매년 하고 진실의 미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만 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어허. 실제로 이 업체 사장님께서 25kg를 감량하셨어요. 이거 먹고요? 실제로. 이거 먹고. 그 방법을 따서 이 발포정이 나온 거라고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어머나. 오늘 뭐 틈틈이 댓글로 한번 참여하셔서 선물 좀 받아보셔도 다음 주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요. 선물 드시니까.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 있죠? 은수지 네, 선물.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도 같이 드립니다. 해커스 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완전 MC 모드가 제대로 발동이시네요. 이거 관전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잡스 함께 원어원의 같이 보시죠. 가족이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송진원 네. 노무사님과 스텔라 쌤이 함께 쓰신 책입니다.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책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실시간 채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엽네요. 애용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애용. 에너그리님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이분들께 와주시고. 선물을 드리려면 우리 두 지도사님께서 어떤 선정 기준으로 네. 이분들께 선물을 제일 드리면 중요해요. 좋을지 이 댓글 남기는 분들 중에 저희가 정해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우선은 좀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달라요. 어떤 질문이요? 직업에 대한? 궁금하신 거 좀 사적인 것. 사적인 것도. 네, 사적인 것도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사적인 걸 물어보고 밸런스 게임 해야 돼요. 일단 밸런스 게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일 재미있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네. 그렇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질문과 재미가 함께한다면 선물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겁니다. 예. 착가치님은요? 아 저는 글쎄요 두 분께 한 번 더 선물을 더 드리는 기회를. 그럼 저희가 몰아서 두 개씩 그렇죠, 드리는 그렇죠. 방법으로. 그렇죠. 좋았어요. 제작진의 눈물과 함께 저희 선물이 깨알같이 전해질 것 같아요. 두 분 선정해 두 명, 주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두 하고 분씩. 댓글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대가 이제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지도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크게는 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사람처럼 장례 지도사를 똑같이 절차를 진행하지만 앞에 이제 반려동물이 붙은 것처럼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저희 장례식장 방문하셨을 때 여기 이제 접수부터 네. 보호자님 식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다 드리고 여기 염습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한 장례를 담당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직업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느 정도 사람 장례식장과 조금은 차이점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 본다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혹시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15분 뒤에 조금 있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 관한 절차를 모두 저희가 대응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함께하는. 끝까지 보호자님들도 케어해드리고 여기 장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 호두호랑이 벌써 슬프시네요. 슬퍼하지 마요. 우리 오늘 슬프게 한참 가려고 한 건 아닌데 굉장히 페스티벌한 두 분이 좀 이렇게 차분하시네요. 저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작진의 표정을 보고 계십시오. 어둡네요. 저희가 분발해야겠다.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직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직업 얘기가 나오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일반 회사처럼 뭐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거의 중소기업 정도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소기업. 이제 거의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은 2천 초반에서 뭐 3천 정도라 보시면 되시고 경력이 되게 쌓이시고 네. 좀 유능한 부신 분들은 어떤 분은 뭐 억 가까이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억대 연봉. 그건 좀 특별한 이제 케이스라 보시면 되시고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중소기업 중순이라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현재 두 분께서는 그 특별한 케이스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저희가 보면 돼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되게 나아가야죠. 쏙 질문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연봉에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 걸까요? 질문이 좀 약간 제 의도는 아니지만 배벌이 적혀 있는 대로 8번째 줄에 걸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네. 분의 연봉은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지 어떠세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먹고 살만하다 이런. 네. 욕심이 많은 편이어서 아하. 아직 부족하다. Still hungry. 아직 부족하다. 그렇죠. 이제 억까지 억까지. 가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꿈은 뭐 크게 키우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은수지도사님. 저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일하는 거에 보면 많이 못 봤다. 저희가 이 소원수리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세미 MC만 잘해주는 거. MC 쌤이만 잘하면 된다고요? 제작진 감사합니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쪽은? 같이 뭐야 하는 이거 봐. 왜요? 어? 아니 팔이. 왜? 복권 사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저 일부러 데리고 온 건데 왜? 아 파리를 데리고 왔다고요? 네. 오늘 반려. 방송 아, 반려 파리 네. 반려파리로. 제크.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이 진행 아주 기대가 되네요. KLJS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그 뒤에 얘기 네. 드릴 건데.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오늘 뒤에서 할 얘기가 많네요. 그래도 한번 즉석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장례 비용.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장례 비용은 네. 보통 이제 30만 원. 음, 네라고 생각을 30만 원. 30만 원. 거기서 이제 뭐 장례 용품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시면은 좀 유골함 더 화려하게. 말고 이제 뭐 스톤 형식이나 납골당 안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100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랑 좀 비교하면 쉬우신데 이제 사람 장례하실 때도 이제 뭐 관이라든지 뭐 유골함이라든지 선택하신 용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용품을 더 구성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금액이 조금 더 나간다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PD님이 궁금하셨는데 이런 장례식장 장례식에도 이 부조금을 받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게 철학적인 질문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모임으로 좀 오시는 분들 계세요. 코로나 전에는 모임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슈나우저 제가 이제 뭐, 모임, 네, 뭐 뭐 이런. 푸들이면 푸들 모임 이렇게 아, 그 하시는 분들 견종의 동호회처럼 견종의 네네, 견종에 오셔가지고 겹치는, 아. 다 같이 인사하시고 가실 때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혹하시 저희도 보호자님들이 받는 건데. 아, 저희가 방송 1분 전에 등장했던 파리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빵근님이 보내신 빵근님께서 드론이요. 본인의 드론이 거기까지 갔다고. 쌀이 운전 미숙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운전 잘해주세요. 여기 앉히지 마셨어야지. 카메라에 잘 나오시려면. 그죠? 자,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재밌어요? 아, 괜찮으세요? 재밌네.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오늘 웃어주세요. 저는 오늘 느낌이 왔어요. 괜찮아요? 아, 좋은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아, 기대가 감사합니다. 됩니다. 파리 네. 때문에? 아, 그렇죠. 파리 그 때문에. 썸네일로 넣어주세요. 파리를.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얼굴 같이. 아셨죠?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다른 그런 동물도 있나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반려동물을 하면 뭐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를 생각하시지만 네. 요즘에는 특수동물, 뭐 소동물 친구도 되게 많아요. 흔히 알고 계는 뭐 햄스터, 햄스터. 소동물, 토끼, 네, 작은 토끼, 네, 동물. 뭐 거북이 오. 이런 것처럼 이제 반려라는 뜻은 네. 이제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를 반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처럼 뭐 반려식물도 또 이렇게 키우시는 계시고 그냥 생명체들은 다 반려동물이라 생각하시면 식물은 됩니다. 아니죠? 네, 그죠 아닌데 그냥 반려라는 뜻을 말씀드릴 때는 되게 드론 파리도 와 있고. 그리고 한국경제TV가 파리 한 마리로 떴다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해요. 파충류도 장례식을 하나요? 네, 하시면 되죠. 어떤 이구아나. 이제 이구아나를 이구아나요? 거의 엄청 오래 키우시다가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구아나 수명이 긴가요? 오래 사는 애들은 10년 이상. 아, 오. 그럼 진짜 가족? 그렇죠. 그 이상의 또 역할을. 오. 제일 기억에 남는 동물이 있냐고 드론 보내신 빵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파리는 아니겠지. 지도사님들 혹시 기억에 남는 동물 뭐 혹시 있으신? 이 질문이 좀 예. 저는 더듬. 기억에 남는 동물은 이렇게 제가 막 특이한 동물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햄스터 장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죠? 이름까지 네, 기억은 안 나지만 햄스터 장례였는데 이제 저희가 염습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 네, 네. 이제 애기 혹시라도 흐르는 부분이 있는지 닦여주고 음. 하는데 보호자님께서 햄스터 눈곱을 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햄스터 눈이 너무 작아. 정말 손톱보다 작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눈곱이 안 보이는데 보호자님 눈에 보이시네요? 눈곱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다 그래서 보이죠. 이제 저는 그냥 이제 눈곱이 안 보이지만 눈곱을 이제 떼는 척 네, 그렇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도사님은 저는 이제 딱 남는 아이가 있는데 네. 있는 거북이였어요. 거북이. 근데 가족분들이랑 30년 넘게 장수. 장수의 동물이니까. 넘게 하시다가 오신 분 계신데 이제 평균적인 애기들은 뭐 10년에서 오래 살아도 한 20년 미만인데 30년을 한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 오시면은 너무 어떤 심해. 기분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저보다 오래 살았네요. 저보다는 적게 살았어요. 분위기 훈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곤충도 있어요? 곤충은 아직은 없어요. 너무 작죠? 그쵸. 네네. 그죠. 네. 근데 이런 장례식 얘기를 하면은 좀 반려 인구가 늘었긴 하지만 무슨 동물 장례식이냐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쵸. 어떤가요?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약간 지적을 한다는 뉘앙스. 조금 네 너무 유난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예전보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나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 뭐 개를 화장을 해? 이렇게 나오시는 분 계세요. 이제 그런 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화의 대사가 다 떠오릅니다.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 카메라 보시면 준비했습니다. 원래 너무 좋아요. 선글라스를 해야 되는데 네. 네네. 너나 잘하세요. 이게 박수 한번 해드리는데 네. 저처럼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마음을 좀 이해하시는데 아직은 또 안 키우시는 분들의 좀요 문화 자체가 맞아, 아직은 맞아. 조금은 저희도 좀 미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사회가 발전해 나가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결국 이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찐 가족이 되는 이런 사회 흐름에 맞게 좋은 직업을 가지신 두 지도사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출연하시는 저희 윤소윤 컨설턴트께서 네. 직접 우리 펫포레스트의 서비스를 오. 이용을 하셨다라고 아.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거 진짜인가요, 제작진? 진짜 네, 이용하신 진짜 거예요? 진짜래, 진짜래. 어허. 내 돈 내경. 내 돈 내경. 직접 서비스를 하셨다. 감동을 받았다. 회사가 되게 서비스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 자랑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을 하자. 먼저 이제 어렵나요? 워낙 어렵나요? 좀 그래도 감사하게도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저희를 많이 믿고 음. 또 많이 또 찾아주셔서 정말 이제 저희도 감사하고 해서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잠깐만, 이제 잠깐만. 매년 저희가 이제
파워 글로벌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오. 고객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매년 이제 수상도 했고 어떤 거로 만족도 측면에서. 네네 만족도라든지 오. 이제 뭐 리뷰 같은 것도 다 보시면은 되게 평을 되게 좋게 해주세요. 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음. 진행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되게 또 감사드리죠. 보호자. 뿌듯하시고. 그쵸. 그리고 펫포레스트 또 자랑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2016년에 동물 장묘 업체로 이제 정식 등록이 되고 오. 2017년부터 이제 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2만 건이 넘는 장례를 진행을 했어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은 만큼 이제 조금 보호자님들이랑 아기들이 저희는 이렇게 반려동물 아기라고 애기, 표현을 애기. 하거든요. 저 애기만 하면 네. 없죠. 근데 아기들이 조금 더 가족이라는 사실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런 이제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신뢰감도 있고 너무 좋은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펫포레스트를 기억해 주시기 기억해 바랍니다. 주세요, 여러분. 자, 이 와중에 호이님께서 저희 집 강아지는 앞마당에 묻어졌는데 친척분이 집에 묻는 거 아니라고 맞아. 이렇게 그냥 임의로 뭐 야산이라든지 이런 게 묻는 맞아, 맞아. 일들이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네. 불법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호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되게 많이 계세요. 이제 잘 모르시고 매장해 주셨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네. 이게 불법이네라고 하셔서 다시 얘기를 조심히 해서 이제 장례하시는 분 계신데 저희 나라는 이제 크게는 아기들이 숨을 거두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라에서 허가받은 이제 동물 장류업에서 이렇게 장례를 하시는 네.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동물병원에 아기를 위탁을 이렇게 해서 사체를 위탁을 해서 의료 폐기물하고 네. 같이 단체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항상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아기들은 숨을 거두게 되면 저희 현행법상으로는 아기가 다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요. 아, 네, 그래요? 폐기물로 그건 지정돼 전혀 있어서 몰랐네. 그냥 종량제 봉투에 어. 버리는 게 아이고. 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떤 개선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좀 쓰레기통에 저게 좀 너무 가족을 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네네.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 오늘 방송의 어떤 분위기가 저희가 원래 화기애애한 그런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제작진의 이런 땀 흘리는 느낌. 네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억까지. 미화원분들이 놀란다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근데 깜짝 놀랄 것 같겠네요. 그러니까 KLJS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강아지는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곰돌이 돌보미님도 슬픈 사연 진순이. 말씀 주셨고요. 그래요. 아이고 멀쩡히 그래도 잘 살아서 다행.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돼요. 그러면은 이 장례식을 또 이제 치러주고 싶어 하시는 반려인 분들도 보호자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비용이 20에서 30만 원, 뭐 100만 원까지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정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과정은 이제 처음에 보호자님께서 전화로 예약을 하세요. 장례 예약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식당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담당 장례 지도사님이 접수 상담을 진행을 해요. 네. 상담을 진행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아기 염습을 진행한 후에 네. 보호자님들이랑 아이랑 추모실에서 인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 네. 절차를 거치게 돼요. 화장 절차 후에는 유골을 저희가 수습이랑 분골까지 해서 유골함에 봉안해서 인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댓글 중에 그 돌보미님이었나 호두랑님이었나 직접 보호자가 직접 염습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염습하는 걸 참관을 하실 수가 참관만?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참관하면서 보호자님이 원하시면은 같이 어. 진행해달라고 해요. 그때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갑자기 슬퍼지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저희 방송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례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사진을 준비하셨다고 사진이요? 네, 들었거든요. 좀 사진으로 봐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가 추모재단이라는 추모재단. 네, 사진이네요. 이 사진은 종교 뭐 예식도 하나요? 네, 추모 재단 여기 이제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펫포레스트에 있는 추모실인데 보호자님이랑 아이랑 단독적인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네, 나누실 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아이를 안치를 하고 네. 양쪽에 보호자님이 가지고 오신 애기 좋아했던 물품이나 애기 간식을 아이고. 두고 추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영상은 TV에 있는 영상은 애기 사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틀어드리고 있어요.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가들 수의도 있나요?
아, 어. 그래요? 그럼 이제 사이즈별로 다 이제 다르게 제작을 해주시겠네요. 대형견이면 어, 크게. 이제 뭐 대형견 애기들은 이제 대형견 수위가 따로 준비가 돼 있긴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소형견 친구들, 뭐 이제 중형견 친구들, 뭐 대형견 친구들 이렇게 좀 크기에 맞는 좀 수위가 조금 다 정해져 있긴 하죠. 관도 마찬가지고요. 관도 네네. 따로 다 짜주시고 그렇구나. 그래요. 추모제. 아니 왜냐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난번 제가 지금 이 시리즈로 계속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올 때마다 아 되게 새롭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특히 더 많이 맞아요. 예, 기존 장의사분들과는 또 다른 느낌과 업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들 U자가 안 그러니까요. 나 울고 원래 저희 채팅창이 이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쾌활한 분들인데 점점점 U 어떻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어, 저희 드론 빵거님 다시 한번 드론 좀 빌려주세요. 저희 저희가 지금 이거 분발해야 될것 네 지도사님 그 직업에 대해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3일장인가요? 아니요, 이제 아기들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된 다음부터 장례식장에 방문하시면 짧게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모든 장례가 다 마무리하게 돼요. 두 시간 안에 정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3일장을 하면서 충분히 뭐 추억도 하고 인사도 나누시는데 아기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요. 아기 바로 안 오셔도 괜찮으시다. 좀 집에서 아기랑 충분히 인사하시다가 하루 이틀 정도 오셔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라도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그래요. 네, 다음 염습이라고 염습하는 나와 연습. 있네요. 이거 보니까 염습 이제 닦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과정이나 작업이 이를테면 기존에 이제 장례지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뭐 실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과정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실제 하시는 것들도 뭐 이 실습이란 표현이 좀 제가 어색하지만 네네네. 그런 과정들이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장례지도사분 오셨을 때는 이제 대학을 그쪽 전공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서 실습을 하신 거라면 아무래도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이쪽 분야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습이 충분히 또 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 신체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가요?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진행하지 않고요. 이제 민간 자격증이 있긴 합니다. 아, 자격이 국가 있군요.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네. 따로 민간 자격증이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 네, 거기서 이제 따로 실습을 배우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따로 장례식장에 취업을 하실 때나라는 꼭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오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들을 상대로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인형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요. 이제 사람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포기하거나 하신 그 사체들을 따로 허락을 받아서 같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반려견들 말고 이제 외부에서 길냥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때 옆에서 이제 책임 지도사가 같이 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호두 호랑님께서 직업 선택에 대한 후회라든지 좀 뭐 여러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었는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후회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처음부터 제 길이다 생각하고 온 거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는 안 한 것 같아요. 지도사님. 저도 없어요. 어. 저는 동물이 좋아서 동물학과 쪽을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쪽 일을 되게 오래 하다가 이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하면서는 한 번도 후회는 없었고 보람이 더 되게 컸죠. 보람찬 보람이 더 직업이다. 네. 그리고 장모종들은 염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시는데 사실 이제 염이 뭐 어떤 종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네. 아기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몸속에 있던 이제 뭐 복수나 잔변, 잔류가 이제 네. 흐르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닦아주는 거를 이제 저희는 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처럼 막 물로 씻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기들 종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애기들이 또 뼈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람처럼 뭐 이렇게 크게 손할 경우는 아이가 2차적인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집에 가면 항상 강아지 냄새를 맡아요. 그냥 냄새가 좋아서. 꼬순내? 네, 꼬순내처럼 꼬순내. 네, 발 냄새 맡고 네. 근데 너무 많은 이렇게 아기를 건들게 되면 또 그 취치가 또 사라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최소한의 손길로 이제 보호자분이랑 좀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강아지 키우시는 거고 지도사님도 키우세요? 저도 이제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빵그님 답이 되셨죠? 물어봐 주셔서. 다음 사진도 좀 볼까요? 다음 사진은 하얀색 레이스 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요게 수위예요. 수위. 네, 근데 애기들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경직이 와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옷처럼 입혀주는 수위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주는 덮어주는. 수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이고. 그래서 옷처럼 입혀주는 수위 입는 애기들도 있어요. 아 원하시는 네, 대로.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네요.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거는 이것도- 관인 네, 거죠? 보시는 건 참 관이신데 한- 이것도 이제 따로 선택을 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거는 똑같이 재질이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 오동나무. 네, 사람 장례식장에도 다 아, 오동나무를 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반려동물들도 이제 같이 화장을 했을 때 네. 아예 유골이랑 이제 섞이면 안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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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오동나무들은 따로 재가 담지 않아서 오. 같이 이렇게 저희는 오동나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 유골함. 네 유골함이요. 관이랑 비슷하게 네, 생겼네요. 관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유골함은 도자기 네. 형태인데 네, 네. 저희도 도자기 형태의 유골함이 있어요. 근데 도자기 형태가 아무래도 좀 보존하시기에 뭐 깨지거나 이런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이렇게 목함 형태의 유골함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유골함에 이제 음.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시는 네, 거죠. 보존을 해주시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게 납골당 같은데요? 네, 저희 페포레스트 납골당인데 네. 뭐 집이 조금 저희 회사랑 가깝거나 아니면 집에서 조금 아기를 유골 상태로 보존하기 힘드신 보호자님들이 납골당에 안치를 하시면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보호자님들은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서 강아지 아기를 모양으로 보시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여기, 집 네, 모양. 집 모양 네. 해서 아. 보호자님 되게 많이 꾸며주세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 방문 같은 것도 그러면 자유롭게 흔히 납골당 방문하시는 것처럼. 네, 똑같아요. 저희 오전 9시부터 이제 회사가 오픈하는 시간대 근무 시간에. 네, 아무 때나 오셔서 오. 이렇게 편하게 인사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시고요. 어. 그래서 많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어떤 분은 여기서 집 가는데 한 2~3시간 걸리시는 분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신 분 계셨어요. 거의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일주일마다 오셨던 분 계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또 그 유골을 보석으로도 만든다고. 이제 보석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스톤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골 자체를 이제 좀 보관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게 유골을 적정 온도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따로 다 이렇게 굳게 되세요. 네, 굳게 되면 네. 사리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을 어, 거예요. 네, 네, 네. 옛날에 뭐 스님들이나 이렇게 화장하게 되면 살이 나오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종류의 이제 스톤으로 해서 가정에서 좀 더 안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따로 그거는 뭐 관리하실 필요가 그렇죠, 없으셔서. 그렇죠. 유골을 스톤 형태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재질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변형이 된다거나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정말 단단하게 꾸준히 오래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이나 형태가 뭐 종류가 다양한 건가요? 뭐 다이아몬드? 뭐 제가 이런 거 재질은 모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또 있는 네. 건가요? 어떤가요? 뭐 종류가 뭐 다양하게. 종류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네. 해외에서도 되게 많아요. 해외는 아예 탄소만 추출해가지고 유골이랑 탄소만. 해가지고 네. 진짜 보석으로 또 한 막 어. 몇 억 되는 오. 수천만 원 되는 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나라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골로만 이렇게 보석처럼 스톤으로 하셔가지고 거의 영구적으로 또 보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수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석이네요. 이게 진짜. 보석이에요. 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최찐대님께서도 저희 강아지도 스톤으로 했다. 아 진짜요? 많이 계세요. 돈을 많이 들이셨구나. 다들 비용을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펫포레스트를 검색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아 그래요? 스톤 비용은 좀 더 비싼가요? 네.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나가시는데 그리고 다음 사진도 좀 볼게요. 사진이 많네요. 네, 오늘 사진이 좀 많아요. 여기가 되게 예쁘다. 이게 페퍼레스트예요? 네, 저희 페포레스트인데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저희 경기도 광주에 광주. 있어요.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딱 페포레스트 왔을 때 장례식장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신축인가 봐요. 너무 예뻐서 거의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이면 신축이죠. 오, 예쁘다. 네, 너무 안쪽에도 이제 카페처럼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보호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라고 하면은 좀 무겁고 낙후 시설, 좀. 혐오 시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장례식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호상이다. 뭐 함부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도 있고 참 안타까운 분위기도 있기 마련인데 반려동물 장례식은 좀 분위기가 시간이 짧은 만큼 또 어떤 나름의 분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억에 남는 뭐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어떠실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상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케어하는 애기잖아요. 네. 밥도 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관리를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분들은 다 자식을 잃은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실 수 있겠지만 키우시는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을 이제 자식을 동생을 잃은 기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셨을 때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우시고 우리 김우수 지도사님도 좀 기억에 남는. 저 이제 대부분 많이 우시는데 보통 이제 아기들 20살 넘으면은 대학교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살 넘는 아기들 장례할 때는 약간 그런 보호자들도 계셨어요. 이제 그럼 대학교 보냈으니 됐다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잘 보내주십니다. 대학교 보냈을 때부터 진짜 자식처럼 네, 키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면들을 보면 뭐 이게 어떤 대본에 적혀 있는 용어라서가 아니라 펜로스 증후군 이런 말들 네, 나오는 것처럼 네.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근데 이게 이 직업 자체가 제가 이렇게 장례 지도 쪽에 직업 가지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감하는 면에 있어서의 능력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좀 스트레스나 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일단 저희 회사가 보통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거든요. 대부분이. 되게 네, 영하시네요. 되게 어린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서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웃음이 되게 많아요. 네. 친구들이 다 막 근데 왜 오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들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오늘 안 웃으시는 거예요? 밝은 사람인데 근무복이 아닌 입장으로 아. 딱 일을 딱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아무도 못 웃거든요. 그쵸. 웃을 수가 웃을 수 없기 없죠.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기들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냥 덕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덕을 쌓고 있다. 지도사님도. 저도 뭐 비슷한데 굳이 이제 뭐 힘든 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장례 예약이 좀 많을 때 네. 캐파가 많을 때는 한 장례 지도사분께서 세 팀, 네 팀을 진행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장 동안 한 팀을 진행하는데 그만큼 저희는 좀 슬픔이 많은 보호자분들 더 많이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 이제 뭐 일할 때는 어쨌든 저희도 뭐 힘들겠지만 저도 뭐 퇴근하고서는 뭐 저도 뭐 게임하고 뭐 이제 같이 우세요. 근데 그 장례식 동안. 초창기 때 좀 많이 뒤에서 이렇게 살짝 그냥 땀 닦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했었는데 괜히 막 네네. 눈에 뭐 들어간 척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근데 또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분위기에 또 휩싸이면 저희가 이제 더 보호자님 장례 제가 케어를 케어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저희도 좀 참고 있죠. 보호자님의 그런 감정 부분도 좀 케어를 해주세요. 저희는 약간 좀 더 울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해드리는 거 있는 아, 것 더 같아요. 울리는 네, 네, 느낌으로. 더 공감해드리는 네, 그런 마음. 그 이때 우셔야지 아. 아니면 나중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더 많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잡스 101이니까 네. 직업 그 채널에 명맞게 지금 호도호랑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환기를. 그쵸. 네네. 신입 채용 조건이 어떠냐? 어떻게 이것도 됩니까? 질문이 들어왔네요. 뭐 채용 조건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차량도 운구 서비스 나가요. 네. 보호자님 자택에 가서 아이랑 보호자님 태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은 웬만하면 하실수록 잘하실수록 되게 좋고요. 운전면허 있는 게 좋다. 호도호랑님 메모해 운전도 주시고요. 잘 잘하셔야 되고 이제 우선은 이종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어허. 이 정도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쨌든 반려동물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은 이 직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뭐 질문이 특이한 게 나왔네요. 주변 밥 먹을 때가 있나요? 밥 먹을 때 있어요. 아, 네, 맛집 육개장 맛집 중국집 많습니다. 있어요. 중국집도 아. 있고 뭐 순댓국집도 있고. 약간 애능님이 맛집 약간 좀 찾으시는 타입이셔서 네, 맛집 예리한 맞습니다. 질문이셨어요. 아니요, 그 경기도 광주 주변에 맛집 가셔도 옥포 네. 쪽에서 맞아요. 맛집. 네, 네. 차도 지원해 주나요? 그러니까 출퇴근 차량 얘기를 하는 거. 출퇴근 차량은 전해주셨나요? 아, 그러니까 회사 차가 따로 없이. 네네. 아. 자차로 아, 출근하시고 자차로. 출근하시고 이제 운구 서비스 나갈 때는 이제 회사 차로 회사 나가지만 차. 아. 출퇴근은 이제 개인적으로 기름값 안 주시고.
그 월급에다가 궁금한 게 두 분은 처음부터 이 채용 조건을 어떤 계기로, 어떤 경로로 아시게? 이 직업에 어떻게 관심을 그러니까요.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일단 그냥 네이버 보다가 네이버 보다가 그냥 뭐 장례 지도사 갑자기 딱 맨 앞에 갑자기 뜨는 거 있어요. 채용이 네. 떠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딱 떠서 포털 뭐지? 사이트 보시다가 네, 저는 근데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음.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해야겠다. 운명처럼. 운명이다. 네, 내 그래서 직업이다. 바로 지원을 하게 됐죠. 영덕 지도사님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물 쪽 원래 아, 학과를 원래, 나왔었는데 이제 강아지 훈련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훈련소에서 일을 하던 저랑 같은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세파트라는 이제 대형견 친구인데 강요공 네네네네. 강요공님 느낌으로. 대형견 네. 친구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숨을 거두게 됐는데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을 거두게 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아기를 이제 보내줬을 땐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이제 네. 그것도 시설 이제 소장님하고 아이를 그냥 포장지에 싸가지고 근처 산에다가 네, 해줬는데 매장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 이게 맞는 방법인가? 아. 내가 같이 이렇게 하던 아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맞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사람도 이렇게 장래가 있는데 아기들도 장래가 있지 있나? 않나? 그래서 그때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이제 접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 좀 지원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동적인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스토리. 너무 솔직히 말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운명적인 아주 감동적인. 그렇죠, 네네. 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신기한. 그 우리나라의 그런 페포레스트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더 있는 건가요? 네. 시장 규모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그래도 있나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30곳이 안 됐어요. 어. 전국에 이제 허가받은 장례 업체가 네. 30곳이 안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한 40군데 이상, 50군데 50군데 거의 이상. 가까이 많이 오, 됐고요. 오. 실제로는 임실군에 이제 예. 시립도 전북 임실. 네, 거기 시립 장례식장이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시립으로. 나라에서도 좀 많이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람처럼 이제 시립 장례식장도 많이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면은 좀 유망한 직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왜 대답이? 아니 왜 대답이? 서로 믿으시는 이제 저희 반려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 있잖아요. 나 빼고 다 고양이 있어. 약간 맞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나만 고양이 네. 없어. 나만 고양이 고양이 없어. 없어. 그런 것처럼 저도 고양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분 있고 우리 없으니까 우리 2천만이 없어요.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통계상으로는 장례를 해주시는 분이 20%도 안 된다. 아이고. 20%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아직도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느실 거고 이제 방법도 많이 아시면서 문화가 성숙해지시면서 아마 많이 찾아주실 거고 그만큼 그때 이 장례 지도사 분들도 많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그래요. 뭐 많은 분들 또 우리 최재혁 씨도 와주셨네요. 화면에 걸쳐서 든든하다고요. 고맙습니다. 그 재혁 씨는 반려동물 어떻게 기르십니까? 댓글을 통해서 한번 얘기 좀 주시죠. 근데 애늙은이님이 사람은 미용이나 화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강아지는 화장이라던가 이런 게 없나요? 핀을 꼽아주나? 약간 이렇게 꾸며주는? 애기 염습할 네, 때 네. 꽃을 꽃 이렇게 해주나? 아니요, 따로 그런 거는 진행하지 않고 보호자님께서 뭐 보통 이제 애기들 강아지도 고무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귀여워. 그거는 이제 같이 해서 아. 이제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수의나 거기에 좀 더 이렇게 힘을 이제 꽃을 주변에 꾸며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직업 자체가 조금 색깔이 뚜렷하면 네. 가족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다 보면 이제 다들-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족분들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평가도 되게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랑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부모님한테 이 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이 원래 반대를 잘 안 하시는데 제 얘기에 좀 반대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사람 장례 지도사도 싫고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도 싫고 장례 관련된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이기셨죠. 지금은 또 응원해 주시는 네, 지금은 네. 많이 응원해 주시죠. 지금은 그래도 잘 선택했다고 네 길인 것 같다고 해주셔서 역시 잘 되면 네. 또 이제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고 지도사님은? 저도 주위에 뭐 반대하시는 분도 없었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없었어요.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다. 네, 네. 뭐 비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제 지인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 쪽에 오셔서 장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고맙다고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우리 호이토이님이 오늘 깨알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지인 DC가 되냐라고 하시는데 됩니다. 된다고요? 네. 회사 어머, 복지 진짜? 중에 하나인데 네네. 됩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되시는구나. 그래 제가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저까지. 근데 아까 이제 장래 지도사가 되는 방법을 또 여쭤봤는데 자격증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제 자격증을 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제 민간, 아직은 민간 민간인데 자격증.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따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따로 민간 자격증을 따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바람이지만 이제 작년에는 이제 반려동물 자격증 몇 개가 국가 자격증을 변했어요. 훈련사라든지 테크네이션, 네. 뭐 미용이라든지 이렇게 국가 네. 자격증으로 바뀌면서 네. 훈련사라든지 바뀌면서 추후에는 이제 반려동물로 지도사, 장지도사도 이제 자격증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 자격증이 필수는 아닌 네, 거죠 필수는 지금? 아니죠. 네, 네. 그럼 일단 들어가서 좀 배우면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네. 거다. 네. 그럼 그 펫포레스트에서 그런 교육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교육을 진행하나요? 거의 대부분 실무 교육을 실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염습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염습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화장, 뭐 유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호자님과 상담하는 걸 한 1년 정도 후에 보호자님과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두 분은 그럼 지금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자격증 없이 들어가신 거예요, 두 분 다? 저는 따고 들어갔었어요? 네. 따셨어요? 저는 따는 도중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 다 있으신 거예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됐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저는 필기 위주로만 그냥 자격증만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된 것 같지 않아요. 네네. 그럼 아까 뭐 30개 회사, 40개 회사 종류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들어가려면 경쟁률 같은 것도 이제 아무래도 직업을 가지면 중요하거든요. 어때요? 경쟁률은 뭐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7대1? 네, 거의 많을 7대1? 때는 많을 때는 10대 1도 가고요. 10대. 뭐 공채인데요, 그냥. 어느 수준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괜찮대 하는 회사들의 경쟁률이에요. 네. 그 7대1을 뚫고 두 분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쵸. 저는 여기 저희가 회사 어렵게 모셨네요. 네네. 어렵게. 귀하게 모셨네요. 저는 네. 따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입사하는 그게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 일하고 싶다. 간절히 전화해서 원해서 또 해서 그때 또 인연이 돼서 그럼 간절함이 보여서 채용이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 거 보고 아니에요? 계세요? 모르겠네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은수 저는 지도사님은 이제 7대1 면접을 2번을 봤어요. 오. 첫 번째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봤는데 저도 직접 그 인스타 DM을 보냈어요. 어머나. 너무 하고 진짜 싶어서. MZ 세대다. 그죠? 엄청 바로 머세요. 버신다고요? 엄청 머세요. 원래 저 이제 어세요. 엄청 어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잡스 원어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파이팅. 제가 원래 집이 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제가 방송 작가를 했었는데 방송 네. 작가였어요? 방송 그래요? 작가를 하다가 완전 또 다른 네네 맞아요. 방송 작가를 하다가 인스타 DM으로 이제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펫포레스트에서 일하시는 분 있길래 바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 뭐 자격증 얘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격증은 어디서 따야 되냐. 그래서 일단 좀 친해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막 여쭤보고 그랬죠. 포항 사람들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요. 난 이해 안 돼. 저도. 모르세요? 네네. 아시죠? 아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포항항항 이렇게 남자분 안재용 닮으셨어요. 배우 안재용 씨. 배우 안재용 씨요. 어떠신가요? 아시죠? 알죠. 제가 애늙은님 딱 보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선물을. 네네. 수시 채용이에요 그러면? 수시 채용? 펫포레스트? 네, 네. 거의 수시 채용인 진짜? 것 네네. 같아요. 호두랑님 관심 있으시면 인스타 DM이라도 한번. 그러니까요. 보내보셔도. 호두랑님. 포항의 절반은 포스코고 절반은 해병대 리얼 마린시티. 와. 감을 많이 좀 잃으신 느낌. 아무래도 합격 이후에 그러니까.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으셔. 재기발랄했던 그 통통 튀는 매력은 어디 가는 데 없고 원래 마린시티. 그런데 공급 들어가면 이렇게 되나요?
낮 예시 아직 입사 제대로 안 했는데. 근데 이미 이제 벌써부터- 색깔이 좀 그러니까요. 묻어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너무 아쉬운 그런 채팅이었다. 분발 해달라 말씀. 빵거님 이쯤 되면 이제 또 밸런스 게임도 올려주세요, 빵거님. 그래요. 저희 좀 또 재밌게 지도사님들의 해주세요. 밸런스 게임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요. 이 장례 지도사, 반려견 장례 지도사,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스타 DM부터 보내면 돼요? 어떻게? 우선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장래뿐만 아니라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또 알아야지. 그렇죠. 아이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어떤 품종이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말고도 반려동물에 관한 지식도 네. 좀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마 입사를 해서 네. 잘 습득하시고 따라와야 잘 된다. 습득하시고 하시는데 아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사고사로 또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까지 생각을 하고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절대 못해요. 그럼 이제 피나 네. 장기를 그쵸. 직접 네네. 보고 직접 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다 요구도 수습을 다 해야 직접 되니까요. 보고 해야 되기 원래 때문에 비위가 좋으신 편들이세요? 근데 저도 좋은 거 같아요. 어떠세요, 차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유가 약해요. 보기와는 달리 비유가 약해요. 선지도 잘 못 먹거든요. 아니 그렇게 네. 보여요. 아, 고맙네요. 이런 MC 쌤이 좋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 잘 못 보는 네. 것 같아요, 좀.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직무나 기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1년의 장례 전반을 다 다루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원도 그렇고 장례 그 고객님들의 수요도 있을 텐데 이게 좀 역할을 좀 나누셔서 뭐 2인 1조라든지 3인 1조로 한 반려동물당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야로도 좀 확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아니면 그냥 한 분이 다 전담해서 다 일임하시는 건가요? 어떤 흐름인가요? 저희는 이제 한 명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원래부터? 네네. 아. 그래서 담당 장례 지도사 한 분은 있지만 네. 그 담당 장례 지도사를 도와주는 보조 지도사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미용실 가면 담당 쌤이 있는데 스태프들이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염색약 맞아요. 섞어주는 네, 그런 비슷하다. 느낌으로. 쌤이고 저 샴푸 담당. 그러죠. 샴푸 따로 해주고 그쵸. 네, 이런. 네, 그런 식으로. 그 성비는 어떻게 돼요, 회사? 저희가 여자가 7명, 지금 남자가 저희가 19명이거든요. 네. 장례수사분께서 네. 여자분이 7분, 네. 나머지 분들이 다 12명이 12명이 남자고. 남자 지도사. 그래도 그렇게 크진 그게 비슷한 비슷한. 흐름으로. 원래는 여자가 맞아요. 정말 없었는데 아. 최근에 좀 많이 생긴 편이에요. 여자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밸런스 게임 하나 있는데 아 해도 나왔는데 돼요? 아유 근데 저는 일반인이라 읽긴 그렇고 우리 아나운싱이 가능하신 MC 쌤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지 않기. 겨드랑이에서 물 나오기 대 엉덩이에서 물 나오기. 못 잠금 콸콸콸 나옴. 아, 진짜 콸콸콸. 그거보다 위에 게 못 좀 잠그고. 위에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트름 할 때 방귀 소리, 방귀 낄 때 트름 소리. 차라리 전자가 낫죠. 전자, 네, 저는 전자가 후자. 낫죠. 후자, 저도 전자. 전자가 전자. 낫죠. 네. 남자분들은 트름 할 때 방구 소리 뽕 이렇게 나오는 거. 나쁘진 않아요. 경적 소리가 클락슨처럼. 그렇죠. 저는 그럼 방구 낄 때 트름 소리. 뭔가 방구는 참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트름도 참긴 아, 하지만. 전 못 근데- 참겠다. 트름할 때 방구 소리 나면 뭔가 부르르르 이렇게. 냄새. 냄새. 어떤 저희의 방송이 전체적으로 오늘 아스트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한. 저번부터 자꾸 예. 아스트랄이 뭔지 아세요? 아찔하다는 뜻이죠. 네. 신조어인가요? 모르겠어요. 야구 팬들만 아는 그런 거. 야구 뭐 좋아하세요? 야구 안 봅니다. 그 취미는 평소에 어떠세요? 이 업무 외적으로 아까 뭐 게임도 얘기하셨죠. 맞아. 게임 뭐 하시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여행도 많이 가요. 쉬는 여행. 날 시간이 되면 항상 여행을 가고 있고 이제 집에 반려견이 있으니까 반려견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요. 네. 우리 지도사님은요? 저도 보통은 이제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게임도 저도 하고 드라마 보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별다른 건 네, 없네요. 네, 그냥 일반 삶의 차이가 없나요? 네네네. 똑같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아니요. 오히려 저희는- 평일이 더 좀. 저희는 스케줄 근무라서 이제 주 5일 근무는 똑같은데 네네. 이제 평일 이틀은 이제 다 랜덤입니다. 돌아가면서 쉬고 있어요. 오히려 좋나요? 저는 평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쉬는 게. 네. 은행도 갈 수 있고. 여행을 가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도사님 아니에요? 저는 주말이 좋은데 주말 휴무를 못해서 아직 그 정도로 못 올라갔어. 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핍박하시고 제가 계신 이제 거예요? 그 회사에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자네.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 네네. 정말 진행 처음이에요.
최고의 진행이죠. 왜 근데 남자친구 있는 게 왜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주말에 쉬어버리면 조금 이게 저희가 주말에 좀 바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주말에 흉무의 바빠서 주말에 낙골 보호자님도 많이 오시고 주말에 또 장례를 또 인사하시다가 또 주말에 또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조만간 맞춰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애늙은님이 오늘 우리 영덕 지도사님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시냐고 하시네요. 되겠습니다. 아, 사내는 아니고요? 아니, 사내는 아니고요. 한 번도 사내연애 안 해보셨어요? 네네, 상현. 사내연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좀 오래됐어요. 넘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하신 거예요? 거의 제가 들어오자마자 했죠. 첫눈에 반한. 네. 우리 은수 지도사님이? 네. 또 이 와중에 깻잎 논쟁 얘기를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 네. 하세요? 저는 두 분 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잘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그럼 이제 그 남자친구 따로 있으시고 여자친구 있으시니까 네네. 그렇게 셋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제 친구의 어, 깻잎을 어. 해줘. 저는 상관없어요. 아, 정말 그래요? 상관없어요. 새우 까주는 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레벨이 있거든요. 새우를 까주는 거. 대하를 까줘요. 뜨거운데. 저도 들어가지고. 까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것도 까주고 친구 것도 근데 까주고. 친구 먼저 주면요? 뜨거워 버리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게. 네. 친구분의 들어주고 막. 노스페이스 패딩 지퍼를 올려줘요. 무릎을 꿇고 올려줘요. 무릎을 꿇고. 그거는 이제 무릎을 이제 못 쓰게. 무릎은 인정 못해요. 갈아버리고. 아, 우리 지도사님 깔끔한 정리. 어때요? 저는 되게 소심한 편이어서 앞에선 말을 못 할 것 같고 되게 쾌활하실 것 같은데. 속으로 그냥 꿍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래? 이러면 왜 그래 자꾸 이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 정립식처럼 이렇게 하지 마. 있다가. 그치. 네, 나 네. 많이 참았다. 그럼 하지 마. 이렇게. 그래요. 뜨거운 대야를 목장갑 끼고 아따아따 하면서 까서 호호 분 다음 친구에게 먼저 주면 아세요 맛있겠다. 목장갑 끼고 아뜨아뜨 호흡 불어서 주면. 결국 저희 제작진은 밸런스 게임에서 웃네요. 저희가 이렇게 50분 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밸런스 게임에 우리 미소 진짜 짓는 열심히 했는데 아시죠? 잡수 언어원입니다. 잡수.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좀 뭐랄까 가벼운 질문도 있지만 저희가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눠보고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좀 앞으로는 좀 다른 직업에 이와 유사한 쪽으로 좀 나갈 계획도 있으신 거세요? 어떠세요? 이 제2의 직업을- 페프레스를 만들겠다. 막 이런 포부. 창업이 있을 사부 포부라든지. 뭐 프리랜서가 있을 수도 있는 어, 영화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좀 궁금해서 질문이 좀 생겼어요. 사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는 우선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평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만큼 뭐 보람찬. 직업 만족도 너무 좋고 이제 뭐 추후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 전 어쨌든 동물 쪽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장례 쪽이 되게 좀 비전이 맑다 싶어서 아마 요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사님.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좋은데 네. 너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정말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주말 못 쉬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여자가 소원 수리 같은 거. 네, 여자가 하기 힘든 일도 되게 많거든요. 아. 막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사실 평생 이 직업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 직업에 관련된 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관련된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이 직업에 대해서 맞아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 네, 같아요. 이런 네.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제가요? 컨설턴트 가르쳐 주시고 그렇긴 하죠. 강의하시고.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맞아. 딱 단단하게 갇혀 있다면 되게 좋은 네. 직업과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강아지도 있으시고 고양이도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아이. 이름은 마루고요. 마루. 마루고 푸들인데 푸들. 지금 11살 됐어요. 11살. 아, 제가 딱 20살 때 대학교 입학할 때 같이 애기를 이제 입양한 케이스라서 지금 거의 11년째 같이 오. 동거하고 있죠. 우리 지도사님은요? 저는 이제 연탄이랑 설탕이라고 연탄과 연탄 설탕. 설탕.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인데 어. 둘 다 9살이고 강아지는 이제 베르고 베르. 3살이에요. 강아지는 어떤 종류예요? 말티푸요. 말티푸. 그럼 나중에 또 슬퍼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장례를 이제 치러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러 주시고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생각했을 우리 거예요. 애기. 네, 네. 저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걸도 다 결정 우선 한 상태예요.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애기 화장 잘 해주고 네. 저희 선산이 있어서 어. 선산에 이제 애기를 명의가 본인. 아니, 저희 가족, 가족 네, 명의. 그 친척이랑 가족이 명의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다가 이제 따로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연으로 보내줄. 자연. 네, 자연으로 좀 보내줄.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쪽 선산은 네, 선산이니까. 개인 사유지면 상관이 네, 네, 없으십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자연으로 보내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못 보낼 것 같은 거예요. 스톤으로. 네, 그래서 스톤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못 보내. 그래서 납골당에 안치를 할까 했는데 그럼 제가 일하면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정했어요. 또 슬퍼지네. 못 정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만약에 차코치님은 네. 이렇게 강아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글쎄요, 사실 큰 고민을 안 했었는데 네. 오늘 두 지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된다면 작별을 해야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있지도 않은 제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면서 좀 쉽게 못 정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어떤 뭐 방법과 종류를 사실 시작 전에 막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는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봤는데 오히려 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프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가까스로 밸런스로 키워올리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선물 받을 분들 정해야 네.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정해볼까요? 네. 두 오늘 분, 어떤 두 분씩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빵긋 빵근님. 빵근님, 이랑 그 호이토이님? 네네네. 호랑호토랑님? 호이토이님. 호이토이님? 호이호이님. 호이토이님? 저는 아까 이제 닮으셨다고 말씀하신 에넬근이님. 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안지용 저 배우님.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네네네. 이제 에넬근님 에늘근님. 하시고. 에늘근이님. 한 분은 이제 양보를 하겠습니다. 저요? 네네. 저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마이 티처 타코짱님. 마이 티처 타코짱님. 게 선물을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할 것 같고 게임을 좋아할 것 같은 아이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왜요? 뭐 일본 타코. 타코짱. 꽃장 예, 예. 저희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됐네. 이거 선물 뭘 주시려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선물 랜덤으로 랜덤으로? 네. 랜덤 박스 같은 느낌. 랜덤 박스. 그래요.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어쨌든 이제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다 방송이에요 보니까 저희. 네. 제가 너무 떨려서 네네 좀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반려동물 장래 문화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처음에 너무 생방송에서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모든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끝까지 하는 날까지 제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김은수 지도사님, 김영덕 지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차지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잡스 101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 언제 다시 볼 수 있죠? 매일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실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